2023학년도 수능 독서론 지문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이 문장은 모든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의 과반수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지금 즐거움의 범위를 소통의 즐거움이라고 탁 줄여주고 있죠?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소통하는 즐거움 중에서도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으로 또 범위를 줄여주고 있어요.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소통하는 즐거움 중에 지금 먼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소통은 무엇이냐?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필자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죽은 경우도 많죠. 죽은 저자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는 굉장히 무섭죠. 귀신이랑 대화하는 거니까.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영향 하에서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지금 이 삶은 앞에 나온 요 사회나 시대를 탁 받고 있는 거죠. 이를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경험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참고로 요 매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죠. 양편을 이어주는 거예요. 독자와 독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이 필자가 이어준다. 독자가 필자를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만나고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걸 만나면 당연히 시야가 더 넓어지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이러한 서술 2023학년도 6월 모의 평가 독서론 지문에서 본 적 있죠?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이 있었고 어휘력이 있었고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있다 라고 제시됐을 때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 Y와 Z는 읽기 기능에 포함된다 라고 나왔었죠. 만일 이 선지를 만든 출제자가 이번 수능에 또 들어갔다면 A, B 등의 X, P, Q 등의 Y 이 부분을 문제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문제의 답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귀납 추리를 통해서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왠지 뭔가 예전에 봤던 거랑 느낌적인 느낌상 비슷하다. 그때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굉장히 문제를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사람마다 독자 요인과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같은 책을 읽더라도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독서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전기추일에서 본 적이 있죠? 세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 그 지문 보면 동일한 예술작품일지라도 다양한 참조 체계를 만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책과 소통하는 것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소통이 쌍방향적인 거니까 독자가 책에 질문을 하고 책을 통해 답을 찾아내면 그게 소통이라는 거죠.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은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명시된 내용들을 관계지으며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의 경우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답을 하려면 나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더 커지더라. 즐거움, 소통의 즐거움,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 범위를 좁혀가며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소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소통할 때 더 즐겁다 라고 내용이 어느 정도 완결이 됐죠. 한편 화제를 살짝 돌려서 책과의 소통이 아니라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 왜 개인적이에요? 같은 책을 읽더라도 독자 요인, 상황 요인에 따라서 형성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는 일.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1회 3시간, 회당 5만 원이 넘는 유료 독서 모임, 트레바리 같은 게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책을 통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행위거든요. 저도 트레바리 꼭 참여하고 싶은데 부산에는 트레바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로워지면 제가 부산에서 그런 걸 만들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간에 다른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면서 기존 인식을 강화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해석,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의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 확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해석을 만나면 그게 강화되고 심화되는 거고요. 나랑 뭔가 다른 걸 만나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장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면 시야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누리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양해지냐?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생산 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참고로 이러한 책 튜버 중에 너진똑, 아마 많이들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하고 보길 바랍니다. 보고 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영상과 달리 이런 책 튜버들은 보고 나면 뭔가 인생에 마음의 양식이 좀 쌓여요. 심심할 때 이런 유튜브들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같은 책을 읽을지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가 있죠. 독자 요인과 상황 요인이 다르니까.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서로 다른 차이가 나는 해석을 만나면 인식의 폭이 확장되죠. 3번, 독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가 있더라.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해볼 수가 있더라. 4번,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독자라는 말이 없으면 적절할 텐데 독자 요인이라고 해서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앞에 2개만 독자 요인, 뒤에 2개는 독자 요인이 아니라 상황 요인이었죠. 5번,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지문에서는 영향 아래, 영향 하에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를 영향을 받는다 라고 표현한 것만 살짝 챙겨두세요. 2번,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지금 질문 던졌죠? 그 답을 구하려고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다. 책에서는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에 성악을 결합해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다. B는 지문에 명시된 설명이죠? 단 A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후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뒷부분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 명시된 내용들을 관계지어서 베토벤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 구성에 새로움을 보여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대한 작품, 명작이 되었다. C는 A에 대한 답변이죠? 책의 내용을 관계지어서 답을 했습니다. 이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 나, 독자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독자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뒤에 생략된 내용은 뭐예요? 그리하여 나도 베토벤처럼 뭔가 명작을 만들어야겠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A부터 C까지를 보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 D부터 끝까지는 독자 자신에게 찾을 수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1번, A와 B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나지 않죠? B는 애초에 질문도 아니고요. A는 질문이긴 하지만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C와 D에는 모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C는 책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명시된 내용들을 관계지어서 구성해낸 거죠. 그리고 D는 그냥 질문이었을 뿐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번과 4번은 이 3번의 앞부분과 4번의 뒷부분을 연결지으면 적절해요. 이렇게 해야 적절하고, 그래서 남는 5번이 정답이죠. D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났었고, E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문이나 보기에 비춰봤을 때 완전히 적절합니다. 3번,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이었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은 뒤에 제시됐었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 콘텐츠를 생산 공유. 이때 콘텐츠는 글이나 동영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을 나누는 과정. 다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됐던 것들인데, 1번, 스스로 독서 계획 혼자 세우고 나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개인적으로 혼자 읽는 과정에서는 기억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다른 독자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책과 나만 등장하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정답이 1번. 하여튼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그냥 주르륵 읽고 맞아 이상해? 하고 바로 넘어가고 이상해 맞아 하고 넘어가고 이거 완전 이상해 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분석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요 1번의 4번 선지와 6평 1번의 1번 선지 묶어서 이런 패턴으로 또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비슷할 때 강화되고 심화된다, 다를 때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하고 확장된다, 이 두 개의 결을 나눠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열 지문 끝내고 본 지문으로 가봅시다.